송파구 하면 물의 도시. 그러니까 물을 상징할 수 있는, 물 교육을 상징할 수 있고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물 환경 체험학교를 만들고 싶다. 문명의 앞에는 숲이 있었어요. 근데 문명의 뒤에는 사막이 있다라는 문구가 귀에 절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 둘레길 숲해설가 이몽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송파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송파 둘레길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숲해설가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보람과 그리고 더 나은 송파구의 환경적인 제안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숲해설가를 하게 된 동기는 저는 원래 전문 산악단체의 일원이었는데 자연과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후배가 와서 숲속에서 풀꽃과 나무들을 해설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또 한 번은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와서 형님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높은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지막한 숲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즐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발을 딛게 됐습니다. 또 이제 저는 이제 풀꽃나무가 이렇게 많은 정원을 가진 집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이 화초들을 좋아해서 그런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숲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막상 숲에 들어와 보니까 제도적인 어려움과 또 자연의 그 포근함 같은 것 외에도 거리가 먼 현실적인 갈등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제2의 인생을 자연 속에서 멋지게 사는 것 같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의 은퇴자들이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데 어떤 연예인 또 문 대통령까지도 은퇴하면 숲해설가가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가끔 제가 이제 기고하는 그 글들을 보고 전화가 옵니다. 어젯밤에도 한 후배가 전화가 와서 숲해설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면 하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자연을 폭넓게 깊이 있게 생각하자면은 숲해설가는 결코 아무나 와서 될 일은 아닌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 줬습니다. 또 숲해설가들은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기울여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육해공군을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나 또 식생 물론이고 하다못해 물속에 있는 수소생물까지 다 익히고 또 공부하고 그 끊임없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방송대학교 농학과를 또 다니기도 하고 또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가서 평생교육원에 가서 모자른 수업을 마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하고 스터디 모임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자연의 산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그 매개의 역할을 숲해설가들이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깊이 있게 숙고해서 결정해서 입문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숲해설가가 되려면은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인증기관에서 산림청이 정한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받게 됐는데 수업을 받고도 적어도 3, 4년 이상은 현장에서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공부하고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송파 둘레길에는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지망생들이 와서 실습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송파 둘레길에서 활동하는 것은 송파 구민의 일원으로서도 자긍심과 내지는 애양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탐방객들이 우리의 길을 소개하는 보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숲해설가들이나 기타 환경운동가들, 생태활동가들이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고장의 아름다운 보고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큰 보람입니다. 송파에는 4개의 천이 있습니다. 송파구 자체가 4개의 천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내천 잘 아시겠지만은 좀 다소 생소한 가미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실줄같이 이렇게 맺어서 성내천하고 만나는 가미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탄천. 그래서 4개의 길이 한강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 21km의 둘레길을 어떠한 둘레길보다도 더 역사적인 가치나 생태적인 가치가 훌륭한 곳이 바로 송파 둘레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코스마다의 특징과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데 비운의 역사를 품고 있는 남한산성 아시죠?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이 성내천의 발원지입니다. 모든 천은, 모든 강은 발원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강이 584km를 흘러내려오는 강원도의 검룡소가 발원지이듯이 성내천의 발원지는 남한산성에 있는 청량산이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성내천은 최근에 이제 천연기념물 수달이 나타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밤에만 주로 활동을 하죠.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하고 있을 정도로 물이 그만큼 깨끗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내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이제 곧 여러분들이 찾아오게 될 벚꽃 축제입니다. 송파구의 벚꽃 축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100만 명이 들끓는 여의도 윤중제 가서 괴롭힘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접근성이 편한 곳에 와서 우리가 벚꽃 축제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성내천입니다. 또 이제 이 성내천을 지나서 장지천하고 연계되는데, 장지천은 손가락이 긴 마을 모양의 형태를 놓고 길장자 손가락지에서 장지동, 장지천으로 이어집니다. 장지천은 유일하게 숲이 있어요. 그래서 숲의 정말 향기를 듬뿍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짧지만은 그래도 긴 호흡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장지천 구간입니다. 그래서 4개의 코스 중에서 유일하게 숲다운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장지천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장지천은 곧 탄천하고 만나게 됩니다. 탄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물의 빠름도 크고 이 강폭도 천폭도 크고, 그래서 많은 철새들이 이제 오고 가는 길인데, 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해서 한 36km를 서울까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장지천과 만나고 양재천과 만나서 한강으로 들어서는데 아주 생태적으로 귀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탄천길이 약 4km 구간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삼전동 주민들이 늘 불만을 가졌어요. 50년 만에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송파 둘레길이 아니었으면, 그런 디자인이 없었으면은 탄천은 영원히 사람들이 못 다니는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작년 7월 1일 날 우리가 송파구에서 송파 둘레길을 탄천 구간을 조성을 해서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50년 만에 길이 열린 이 길은, 탄천길은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철새 탐조대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새, 지금 우리가 조사한 거는 쉬운 한 종의 새들인데, 그 쉬운 한 종의 새들을 볼 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은 탄천길을 걸으면서 고라니가 이게 덤불 속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사파리 여행하듯이 그런 경관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좀 황량한 맛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풀숲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은 많은 또 식생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으로 보십니다. 탄천 구간에 이어서 이제 만나는 구간은 한강 구간입니다. 한강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 민족의 젖줄, 또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발전, 눈부신 발전상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을 만큼, 우리는 그 한강과의 만남이 정말 가슴을 확 치우게 할 수 있는 그런 풍광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길은 탄천에서 바로 코너를 돌면서부터 양보들 나무가 아주 키가 크게 도열돼 있어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시원한데 조금 더 나가보면은 이제 거기서 뭐 윈드서핑을 한다거나 또 겨울에는 큰 고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즐길 수도 있고 또 롯데빌딩 같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된 롯데빌딩이 아주 멋지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황량할 것 같다 하지만 사실 다양한 식생들을 또 심어놨어요. 그래서 한강변에 오셔도 모감주나무라든가 회화나무라든가 아주 다양한 나무들을 심어놔서 그 나름대로 곳곳에서 숲해설가들이 나무의 스토리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참 늘 하면서도 즐거운 그런 광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둘레길이 2020년도 6월에 이제 탐방객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탐방객들의 대부분이 뭐 우리 구민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불과 3개월 지나서 탐방객들이 구민들보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다. 이 길이 참 명소로서의 갖춤을 이제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숲해설가들이 내가 지키는 곳에서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송파둘레길은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지하철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지하철역에서 헤어지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서울 시내 코스나 어떤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이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송파가 교통의 요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장점이라고 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 구간별로 맛집들이 연계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 장지천에서 나와서 가든파이브를 간다든가, 또 광평교까지 걸어오자 해서 맛있는 회도 한 사라 드시고, 옆에 있는 로데오 거리 가서 옷도 한 벌 사 입고, 뭐 이렇게 지역적인 경제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송파둘레길의 시즌2가 아니겠는가. 더 보탠다면은 백제고분도 있고, 얼마든지 올림픽공원도 있고, 그래서 연계된 것이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송파둘레길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확장되고 엔데믹으로 이어지지만 도시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또 아름다운 숲길, 아름다운 천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생태적인 것이 송파구가 끊임없이 친환경적인 정책들을 이어나가고 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제 이 둘레길을 진행하면서 남는 것은 나무 이름표를 한 200여 개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회원들하고 조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나무 이름표를 이제 확인해 가면서 달았다는 것이 한 큰 또 보람 중에 하나였고, 또 한 가지는 세 아이를 둔 학부모가 있었는데 5 가족이 이 송파둘레길을 완주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4코스를 같이 약속을 해서 돈 적도 있고, 그만큼 우리는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 길을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주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막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우천불구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쇼입니다. 노쇼.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될 예약 문화이기도 한데,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예약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일일이 이제 확인하고 기다리는데, 어떤 분들은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눈 감아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정해야 될 일이고, 또 해설 가운데 일부에서는 딴전을 피우거나 혼자 나가서 밖에 있으면 좋은데 옆에 사람 끄집어 들고 나간다거나, 또 뭐 한창 해설할 때 그거 인터넷에 다 나와요 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맥풀리게 하는 참 실망적이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지천길에 특히 애완견 많이
데리고 와요. 숲길이고 그래서 그런데 개의 그 배설물을 그냥 쉽게 버리고 가고 그 박테리아 덩어리를 숲길에 던져놓기 때문에 그 떨어진 장소에는 풀도 안 자라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 오염수가 돼서 지하수를 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태적으로 좀 지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생태도감, 송파둘레길에 생태도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생태도감은 그냥 뭐 아무나 다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뭔가 기록에 한번 남겨보자. 우리가 어차피 1, 2년 동안 송파둘레길을 돌았는데 거기에 대한 흔적, 기록을 자료화해서 남겨보자. 그럼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럼 우리가 평소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모아서 또 그 나무, 풀꽃나무의 동정을 확인하고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든 것이 이제 송파둘레길 생태도감입니다. 자부하건대 어떤 단체에서도 만들 수 없는, 어떤 기관에서도 만들 수 없는 책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작지만은 아주 알차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새들이 한 41종, 동물들 고라니라든가 뭐 이런 동물이 6종 해가서 총 식생 포함해서 223종의 식생을 우리가 도감을 만들었어요. 이건 무엇보다도 주간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파둘레길 타스크팀에서 적극적으로 신뢰를 갖고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이게 이 책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욕심을 내면은 사계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래닝을 해서 사계절이 다 같이 비교 관찰될 수 있는 책자로 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이 도감이 나옴으로써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장구한 역사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제언하면은 이 잠실은 글자 그대로 뽕나무 누에고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잠실을 와서 정말 현장감 있게 뽕나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학교가 하나 필요할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장합니다. 지금 방위습지 같은 데서 생태교실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뽕나무의 그 생장을 이제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상설적으로 그런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물의 도시 다운 이미지 우리 송파구 하면 물의 도시 그러니까 물을 상징할 수 있는 물교육을 상징할 수 있고 탄소 중립에 접근하는 모든 시민들이 물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물 환경 체험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퍽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송파구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물 환경 교실을 1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려면 구립 형태의 학교가 상설적으로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더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이고 디자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나무 데크를 깔아도 나무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그럼 좀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무는 부피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퍼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를 먹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상처를 입게 되고 병충해에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배려를 해서 공간적인 거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샤토브리앙이라는 작가가 남긴 말을 늘 감명 깊게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문명의 앞에는 숲이 있었어요. 근데 문명의 뒤에는 사막이 있다라는 문구가 귀에 절절합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정말 현대인들이 새겨야 될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구민들이 자랑스럽게 느끼는 송파 둘레길이 수도 서울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둘레길로 성숙되고 사유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송파가 행복해지고 모든 국민들이 숲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송파 둘레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파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파 둘레길 숲해설가 이몽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